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 지킴이 이지연입니다. 금기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옛 중국 사대부들이 갖춰야 할 필수 교양을 말합니다. 이 검은고, 바둑, 서예, 그림 이 네 가지가 바로 금기서화이지요. 옛부터 바둑이 이 지식인들이 갖춰야 할 교양으로 중시되었음을 뜻합니다. 저는 왠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자,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즐겁게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칸 높은 협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수인데요. 지난 시간에 낮게 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전투적인 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한 칸을 띄웠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같이 띄고 자, 이곳을 붙여서 교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점이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리고 한 칸을 띄고 자, 씌우고 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고 자, 이런 식의 정석이 진행이 됩니다. 뭔가 좀 간명해 보이나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석은요, 이 돌과 그리고 이 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높게 가는 협공 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중앙 쪽으로 뛰어가는 것은 형태 자체가 미완성이다, 미지수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겠다. 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칸 띄는 정석이 아니라 눈목자로 씌우는 정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목자로 씌우는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소목 정석은 기본 정석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 프로의 실전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석들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목자로 씌웠습니다. 이때 붙여서 두는 것이 기본 응수인데요. 이 돌과 이 돌을 나눠서 싸우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젖히면 이렇게 늘고요. 자, 치받는 것이 보통의 형태이고요. 이때 한 칸을 띄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띄웠을 때 얼핏 보면은 나와서 끊는 수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이 수는요, 흙이 바라던 바입니다.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자, 끊어서 두게 되면 흙의 외세가 너무나 두텁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는 백이 둘 수가 없지요. 자, 이런 장면에서 나와서 끊는 것은 이 한 칸 뛴 수에 대한 함정이 되겠고요. 안쪽에서 막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꽉 있고. 자, 과거에는요, 이렇게 호구하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그리고 젖히고 빠지고 이렇게 벌려서 두면은 정석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정석은 이런 곳이 다 선수 활용을 당합니다. 자, 막아야 되는데 이 흙돌이 좀 더 활발하다는 것이죠. 선수 활용을 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또한 이 젖힌 수 자체가 실리면에서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뭐 최근도 아니죠. 한참 전부터는 이렇게 호구하는 정석은 두질 않고요. 한 번 더 밀고 받을 때 이쪽으로 호구를 해서 정석을 합니다. 자, 이 정석은요, 한번 밀어주는 것이 조금은 악수가 됩니다만 아까와 같이 당하는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자, 흙으로서는 벌려서 정석을 마무리하는데 이후에 이렇게 활용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앙 쪽이 약하다면은 좀 살아야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거의 선수 활용이 되는 것이 좀 아픕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어쨌든 간명하게 이렇게 호구를 한다면 간명한 정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축이 좋다라고 가정한다면 프로기사들은 대부분 빠져서 정석을 둡니다. 조금 어려운 정석이긴 합니다만 축이 좋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축일까요? 먼저 끊어 가고요. 자, 단수를 치고 이곳을 뚫어가야겠죠?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자,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 기세죠. 뚫고 이때 그냥 빠지는 것은 막아서 자, 이 흑석점이 쉽게 타개가 안 되고요. 또 졸지에 후수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자, 마늘모가 정수입니다. 자,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됩니다. 백도 이렇게 막아서 교환을 하고 자, 끊고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바로 이 축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정석을 쓰고 싶을 때 이 축을 확실히 보시고 써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한 가지 만약에 흙이요 축머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씌워간다면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씌웠네? 이렇게 살리자고 보는 것은 단번에 장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백이 죽어버렸지요. 자, 이쪽으로 나가도 막으면 두 수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네, 역시 백이 안 됩니다. 자, 이때는요 이렇게 마늘모로 붙이는 수가 정수입니다. 자, 느는 것은 늘어서 자, 더 이상 안 되죠? 그리고 단수를 치는 것은 이어서 역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축하는 것은 자, 이 돌이 아주 절묘한 데 와 있습니다. 축머리에 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씌우는 수는 여러분들이 속임수에 불과한데 깜빡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붙이는 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흙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곳을 붙여놓고 다음에 이 위쪽으로 축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머리 사용한 것에 우세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쪽은 아무래도 흙이 죽었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모양은 좋겠지요.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정석으로는 축이 좋을 때 빠지는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목재로 씌웠을 때 붙이는 정석은 자, 옛날에는 그냥 호구를 쳤지만 지금은 좋지 않다는 것,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 밀어놓고 호구 치는 것, 그리고 축이 좋을 때 밑으로 빠지는 수, 보통 이렇게 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눈목재로 씌우고 이렇게 붙이고 빠지는 것은 보통인데 최근에 프로기사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정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치받고 막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자, 그냥 붙이는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수는요 좀 어려운 변화가 숨어있긴 합니다만 간명한 정석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애초의 정석으로 돌아갔지요. 환원된 그런 정석입니다. 때문에 백이 조금 더 변화를 한다면은 이쪽으로 젖혀서 둘 수가 있습니다. 젖히면 같이 젖히고 자, 끊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꽉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한 점을 잡게 되면 이곳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요? 네, 때문에 이렇게 있는 수가 좋고요. 흙으로서는 이 한 점을 살리는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되지를 않지요. 때문에 이때는 이 한 점을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끊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끊을 때 이 수는 단수를 치고 이어서 백이 좀 더 실리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흙이 선수로 모양을 두텁게 막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후수가 아닌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그냥 잡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막게 되면 자, 흙은 두터움, 백은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보자면은 흙이 막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씌워서 아예 이 한 점도 버리면서 좀 더 실리를 주지만 튼튼한 외세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주변 배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요 프로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두고 있는 그러한 정석입니다. 자, 다른 변화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력 바둑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그런 정석입니다. 아까는 붙여갔는데요. 이번에는 그 옆으로 중앙 쪽에서 멀찍이 갑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 밀어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못 빠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둬서 복잡한 싸움이 이어지겠죠. 한바탕 싸워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흙으로서는 미는 것도 선수가 되고 또 실리로 집으로 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은 피곤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백으로서는요. 이렇게 도운다면 끊는 것이 아니라 마늘모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역시 막는 것은 끊어서 되질 않고요. 이 한 점을 잡습니다. 자, 젖히는 수가 좋은 수인데 이때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은 호구 모양이 돼서 이 백이 너무나 튼튼하지요.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띄워버리면 자, 이 흙이 뭔가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태세입니다. 백은 깔끔하게 확실히 잡아놓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다른 식으로 잡다가는요 나중에 탈나요. 네. 자, 보여드리는 대로 붙여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터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연타로 끊어가는 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바깥쪽으로 단수를 쳐서 자, 있는 것은 이어서 중앙으로 탈출했네? 그런데요. 자, 끊어버리죠. 이렇게 끊고 따내면 단수. 자, 이것은 백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있는 것은 역시 이어서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 손 빼고 흙은 다른 곳으로 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정수라고 한다면은 끊을 때 이렇게 잡고 자, 단수를 치고 입고 단수를 치고 자, 따내면 자, 이렇게 흙이 끊어갔을 때 마늘모로 나가는 자, 이 수에 대한 정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실리, 흙은 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정석입니다. 저도 아마추어 시절에 이 정석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백의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의 다른 응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목자가 아니라 붙여가는 수인데요. 이때 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전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밑으로 젖히는 응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렇게 느는 수가 정수고요. 첫 번째, 젖혀가는 수, 두 번째, 느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젖혀보겠습니다. 이때 흙은요, 끊는 쪽을 잡습니다. 자, 이쪽을 잡고 싶으면 이쪽을 끊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잡고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바깥쪽을 끊으면 이 한 점을 잡아서 귀의 한 점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 형태는 이후에 밀고 나서 이렇게 끝내기 하는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자, 잡고 싶은데 이렇게요.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되는 것이죠. 따내고 넘고. 자, 이럴 수밖에 없죠? 이때 밀어가는 수, 이 귀에서 사는 뒷맛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정석인데, 자, 이렇게 정석인데, 어쨌든 흙으로서는 끊는 쪽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보통 백은 이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두 번째, 느는 정석도 살펴보시죠.
느는 것은 백은 첫 번째로 붙여서 둬야 합니다. 이때 막는 것은 단수를 치고 중앙 쪽으로 두 칸을 띱니다. 자, 이것은 백이 잘 탈출도 했지만 흙의 모양이 하위로 좀 치우친 면도 있지요. 때문에 흙은 막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것이 정수가 되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가만히 느는 수가 또 배우로서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 이 귀에서 공격을 하면 눈목자로 달리는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수도 성립을 하나요? 막으면은. 막는 수가 있긴 하군요. 하지만 달리게 되었을 때 안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쪽으로 오면은 이 귀를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백이 역시 안정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맛보기를 하고 있죠. 당장 흙도 뭐 공격할 것은 아니고요. 자, 중앙으로 간다면 백도 같이 머리를 내밀면 되는 것이고, 또 멀찌감치 변해서 간다면 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었을 때 첫 번째 붙이는 수, 두 번째 이쪽으로 가만히 느는 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칸 높은 협공, 그리고 눈목자와 붙이는 정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두 칸 높은 협공에 대한 눈목자, 그리고 붙이는 정석을 살펴봤습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여러분 한 번 보고 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많고 어려웠던 만큼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칸 걸침에 대한 그냥 받는 것, 협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소목정석의 세계가 참 넓지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넓은 곳 한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날일자 걸침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